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진 개념이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 임금명세 교부 의무화 제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48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할 때 그 임금의 구성 항목, 뭐 계산 방법, 또 임금에 공제되는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적은 임금명세서라고 합니다. 그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를 해야 된다. 의무화시켰다.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제도가요,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게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이 되게끔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용직 한 명을 쓰더라도, 되게 잠시 일용직을 한 명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또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한 번만 위반을 해도 과태료 제재가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주들한테 너무 좀 과도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또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의 취지,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일단 이 제도는요, 임금체분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의 좀 권리가 침해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취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급여가 기본급도 있지만 그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들이 있어요. 뭐 연장 수당도 있고, 뭐 휴일 근로수당, 그 이외에 각종 추가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책정 방식을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임금명세서의 좀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금체불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의무화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와 함께 아무튼 근로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두고서 맞춰진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금명세서의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정보, 인적사항들, 그다음에 임금 지급일, 또 임금 총액, 또 기본급 이외의 각종 임금 구성 항목들, 또 그 이외에 뭐 사대보험, 뭐 그다음에 원천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들, 또 임금의 액수가 출근 일수나 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계산 내역까지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 지급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또 계약직, 뭐 일용직 다 불문하고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점. 그다음에 국적도 불문한다. 외국인에게 지급을 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인 이상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격월이나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도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임금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뭐 계산식을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서 계산식을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일정 근무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는 상여나 뭐 각종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뭐 사업장에서 만약에 포괄임금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 뭐 연장근로, 뭐 연차수당, 뭐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다면요, 이건 고정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향후 좀 검토가 또
어떻게 좀 이제 또 어떤 해석이 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참고로 퇴직금 지급할 때는 이 임금명세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임금명세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한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부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기재사항 중에 일부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이런 어떤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진다. 여기 설명이 좀 돼 있죠. 어떤 과태료들이 얼마의 과태료들이 부과가 되는지. 근데 이런 과태료가 만약에 1차, 2차, 3차, 이렇게 3차 이상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을 한번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무실에 급여 대장, 급여 명세서를 달라라고 했을 때 받았던 양식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같은 것들을 꼭 적게 되어 있고요. 항목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었다. 이런 양식을 세무사무실이나 이렇게 교부를 받으셔서 반드시 근로자분들께 교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좀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문기 세무사였습니다.